얘들아 안녕? 쌤이야. 오늘은 기체 반응 법칙에 대해서 배울 거야. 기체 반응의 법칙이란 기체 반응 법칙. 기체 반응 법칙이란 기체이기 때문에 일정한 온도하고 압력을 주어져야 돼. 즉 일정한 온도하고 압력에서 어떤 기체끼리 반응했을 때 새로운 기체가 만들어지는 그 관계에서는 일정한 부피비가 성립한다는 것이 기체 반응의 법칙이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소와 산소로 예를 들어보자. 즉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둘 다 기체잖아. 얘가 만나서 무엇이? 즉 H2O라는 물이 생성될 때 이 관계에서 일정한 부피비가 성립한다는 얘기야. 앞에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고 그랬어. 기체 반응 법칙은 일정한 부피비가 어디에서? 기체 사이에서. 기체가 아닌 것은 이 기체 반응 법칙에 해당되지 않아. 우리가 화학식에서 수소 분자로 쓰고 산소 분자로 쓰고 그리고 물 분자로 썼을 때 그리고 나서 화학 반응식을 만들기 위해서 앞에 개수를 맞췄어. 앞에 개수를 붙여줌으로 해서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의 총 원자의 개수가 맞게끔 했어.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 그래서 즉 2대 1 생략된 거 그리고 여기다가 2 즉 요렇게 해서 기억나니? 수소는 총 4개 산소는 2개 앞에서 총 6개 여기서도 수소 4개 그리고 산소도 2개 총 6개 원자의 개수를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개수를 이용해서 화학 반응식을 만들어 봤었어. 기억나지? 이 개수가 즉 요것이 무엇이냐면 즉 여기서 얘네들은 다 기체잖아. 기체의 부피를 얘기해. 2대 1 이라는 이렇게 부피비가 즉 정해져 있다는 얘기지. 부피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 기체 반응의 법칙인데 이렇게 쓰지 않고 원자로만 설명했을 때는 부피비를 설명하지 못했어. 즉 보자. 지금 선생님이 대강의 부피를 그렸거든. 다 같은 부피라고 해보자. 즉 이 부피 안에는 같은 수의 입자들이 있어. 기체 반응의 법칙에서는 또 한 가지 법칙이 있는데 같은 부피 다 지금 이게 같은 부피야. 같은 부피에는 같은 수의 분자가 있다는 얘기인데 같은 수의 즉 여기 하나를 그리면 이 부피에도 하나 즉 수소 2개 그 다음에 여기에는 산소 여기도 산소 하나 그렇게 그려놓고 같은 부피에는 같은 수의 입자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하고 부피비는 그리고 나서 그 부피비에 맞추려고 했더니 봐봐 얘가 지금 산소잖아. 반응물에는 산소가 하나 있는데 생성물에는 산소가 지금 들어갈 칸이 2개가 된 거야. 즉 2개로 나눠지기 위해서는 이 산소가 쪼개져야 되는 거야. 이렇게 산소가 쪼개져서 들어가야 하니까 이 기체 반응의 법칙을 설명하는데 돌턴의 원자설이 어긋나게 된 거지.
돌턴의 원자설 1항이 원자는 쪼개지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지금 요거 부피를 맞추기 위해서 봤더니 산소가 쪼개지잖아. 원자가 쪼개지니까 돌턴의 원자설에 맞지가 않아.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분자로 존재하겠다. 즉 하나의 부피에 같은 수의 분자 개수가 있는 거야. 즉 이렇게 모여도 얘는 분자 하나가 되지. 얘도 이렇게 분자 하나가 되는 거야. 수소 두 개가 모여서 하나의 분자, 여기도 하나의 분자. 그러니까 각 부피당 하나의 분자. 그리고 여기도 하나를 더 그려주면 삐져나가겠네. 산소를 더 그려주면 산소 두 개가 모여서 산소 분자 하나를 만들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즉 하나씩 산소 하나 그리고 수소가 각각 두 개니까 여기에도 각각 두 개가 이렇게 결합되어서 즉 이 기체 반응의 법칙에도 부합이 되고 원자의 개수는 쪼개지지 않으니까 그것도 성립이 되고 이러므로 해서 분자의 개념도 나오고 각 부피당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 즉, 이 하나의 부피당, 지금 선생님이 하나만 그렸지만 만약에 이 부피당 100개의 수소가 있다라고 하면 100개 그러면 여기도 산소의 분자가 100개 있는 거고 그러니까 100개씩 여기는 여기도 100개니까 총 200개가 있는 거고 산소는 산소 분자 100개가 있는 거고 물은 물 분자 100개 즉 200개가 되는 거야. 기억해야 될 것은 기체는 너무 작기 때문에 아주 작아. 그러니까 같은 부피를 해놨을 때 같은 부피당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분자의 개수가 같다는 거. 분자의 개수가 같다. 분자의 개수가 같은 거지 원자의 개수가 같다는 얘기는 아니야. 즉 원자는 여기는 두 개가 즉 원자는 이 앞을 봐봐. 수소가 즉 여기는 두 개씩 있잖아. 원자 두 개, 여기도 산소 두 개. 그러나 물 분자로 봤을 때 원자는 세 개잖아. 여긴 두 개고 여기도 두 개인데 여기는 세 개야. 하나의 분자는 다 똑같은 거지만 원자의 개수는 다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자. 이번엔 질소와 수소를 가지고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이 기체 반응의 법칙까지 설명을 다시 할게. 잘 정리해보자. 질소는 원소 기호가 뭐지? N이었지? N인데 즉 기체이기 때문에 N2로 존재한다고 했어. 그리고 수소도 H잖아. 수소 H. 그런데 기체이기 때문에 H2로 존재한다고 했고 암모니아의 화학식 기억을 해야 돼. 암모니아의 화학식은 NH3 농협은 아니고 NH3 이렇게 즉 화학식을 먼저 적고 나서 무엇을 해준다? 화학 반응식에서 맞아. 앞에 총 원자의 개수와 뒤에 총 원자의 개수가 맞아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앞에 개수를 이용해서 총 원자의 개수를 맞춘다라고 얘기했어. 그래, 앞에서부터 확인하면 N은 2야. 뒤에는 하나뿐이 없네. 그렇기 때문에 2를 어디다가 써준다? 앞에다가 개수에다가 2를 쓰는 거야. 그럼 여기 2 맞아지고 얘도 딱 맞아지잖아. 그럼 뒤에 거 확인하자. H2야. 그런데 생성물은 H3의 두 묶음이네. 총 6개야. 이 6개를 맞추게 하기 위해서는 얘도 6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앞에다가 3을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럼 선생님이 여기 적혀 있진 않지만 생략된 거거든. 생략된 1을 써보자. 즉 1. 즉 이 빨간 글씨만 보면 기체에서는 이런 화학 반응식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다? 즉 앞에 개수가 무엇을 얘기하고 앞에의 개수가 부피를 얘기하고 부피라고 했잖아. 그치? 부피를 얘기하고 또 그 부피당 들어있는 분자의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분자의 개수비까지 똑같이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야. 다시 한번 정리할게. 즉 개수비, 이 개수를 선생님이 갖고 와서 앞에다가 개수비가 얼마다? 개수비가 1대 3대 2가 됐어. 1대 3대 2지. 이 개수비는 무엇을 얘기하고 앞에 있는 개수는 부피를 얘기한다. 기체 반응에서 부피, 즉 이 1대 3대 2는 부피비도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무엇도 될 수 있다? 같은 부피당 같은 수의 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분자수 비도 1대 3대 2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기체 반응 법칙에서만 개수비, 앞에 우리가 화학 반응에서 만들어낸 이 개수비를 이용해서 부피비도 알 수 있는 거고 같은 거니까. 그리고 분자수비도 왜? 그 부피당 들어가 있는 분자수가 똑같으니까 분자수비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어. 이것은 기체 반응에서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기체가 아니야. 무엇을 갖고 와볼까? 탄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CO2가 만들어지지. 그런데 산소는 기체가 맞아. 그런데 탄소는 기체가 아니야. 기체가 아니기 때문에 기체 반응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거야. 다른 기체를 하나 더 갖고 와서 연습해 볼까? 이번에는 염화수소를 만들어 보자. 수소와 플러스 염소는 기체가 맞아. 수소와 염소가 반응해서 염화수소를 만들었습니다. 했지? 그런데 우리가 화학반응식, 즉 2대 2가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앞에 2를 써주면 수소 2 맞고 여기도 수소가 2개 맞고 염소 2개 여기도 염소가 2개 딱 맞아 떨어지게 되지. 앞에 지금 생략된 1을 적어보면 수소와 염소가 반응해서 염화수소를 만들 때 그 개수비는 1대 1대 2가 되는 거고 이 1대 1대 2는 무엇을 얘기하고 또 부피비를 얘기하고 부피비는 또 무엇을 얘기한다? 분자수비를 얘기한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먼저는 화학 반응식을 만들 수 있어야지만 기체에서 반응하는 이 앞에 개수를 이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부피비를 알 수 있고 또 무엇을 알 수 있다? 분자수비까지 알 수 있는 거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연습해 보자. 질소 트겠지? 질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이산화질소가 만들어졌습니다. NO2야. 이산화질소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개수를 확인한다. 2인데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2를 쓰고 그럼 총 뒤에 산소가 4개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도 2를 쓰면 개수를 이용해서 총 원자 개수를 맞출 수 있는 거고 여기 1이 생략됐으니까 내려오면 1대 2대
2로, 즉 개수비가 1대 2대 2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기체이기 때문에 부피비도 1대 2대 2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그 부피당 들어있는 분자의 개수도 같기 때문에 분자수비도 1대 2대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 우리가 이 하나로 앞에서 배웠던 모든 법칙을 정리해 볼까? 먼저 질량보존 법칙을 배웠어. 질량보존 법칙은 반응물이나 생성물이나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기 때문에 총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질량 보존 법칙이고, 그 다음에 일정성분비 법칙도 배웠어. 일정성분비, 이산화 질소가 만들어지려면 질소 하나당 산소는 2개여야 하고, 여기에 맞는 각 상대 질량을 가르쳐 주면 N은 잠깐 쓰면 N은 상대 질량이 14고 산소는 상대 질량이 16이기 때문에, 즉 얘만 갖고 와서 봤을 때 1대 2가 되니까 곱하기 14 곱하기 16 하면 즉 14대 32. 그래서 2로 나누면 몇 대 몇이 된다? 7대 16이 되는 거야. 이렇게 질량비가 정해져 있다는 게 일정성분비 법칙이고, 마지막으로 기체 반응에서는 이 앞에 개수비가 무슨 비가 되는 거고, 부피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분자수비가 된다는 얘기야. 앞에서 배운 세 가지의 법칙을 모두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은 기체가 되어야겠지? 기체 반응의 법칙까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체가 반응하는 것을 갖고 와서 질량 보존의 법칙도 설명할 수 있고, 일정 성분비의 법칙도 설명할 수 있고, 기체 반응의 법칙도 설명할 수 있다. 기체 반응의 법칙은 기체에서만 해당되는 거 꼭 기억하고, 기체라서 온도하고 압력에 큰 영향을 받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실험을 할 때는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실험을 해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말자. 오늘도 정말 수고했어. 다음 시간에 또 보자. 좋아요, 구독 부탁할게. 고마워.